토트넘에 이미 살아있는 레전드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주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게감 있게 현지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요리스 주장 내려놨고, 해리 케인이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선수인데 지금 뭐 팀을 나가네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케인 관련 컨텐츠도 거의 뭐 잘 못 만들고 있잖아요. 이적설 바이에른 뮌헨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뭐 PSG 수합들도 있고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바이에른 뮌헨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리고 호이비에르도 주장 후보라고 꼽을 수 있는 선수인데 지금 뭐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에릭 다이어 같은 경우도 얘기가 있는데, 에릭 다이어가 뭐 라커룸에서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경기에 앞으로 꾸준히 나올 수 있을지 혹은 경기력이 좋을지 요거를 보장할 수 없는 선수니까 좀 불투명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차기 주장으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현지 보도들을 보면 이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는 또 한 명의 선수다. 손흥민과 일하기를 고대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그 팀 내 영향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애슬레틱에서 다뤘던 그 내용을 보면 워딩도 굉장히 좀 다양하고 많습니다. I look at him and he's pretty much a conduit for the whole squad. 제가 conduit라는 단어 처음 찾아보니까 이게 약간 수도관? 뭐 도랑?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목격을 했다. 그리고 he mixes in all groups. 그러니까 어떤 학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도 엮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아니잖아요. 누구는 누구랑 친하고, 누구는 누구랑 친하고, 또 누구는 술 먹을 때 얘랑 먹고, 뭐 운동은 얘랑 같이 하고, 뭐 이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어디에든 잘 섞이는 그런 선수라는 것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미 좀 파악을 한 거고, 우리는 뭐 수년 동안 보면서 알아왔지만 두루두루 친하고 두루두루 잘 챙기고 이런 어떤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본 거죠.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얘기했냐면, I don't think it's just because he's popular. 단순히 인기 있는 선수여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친근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성이어서만이 아니라 What he's done in the game, he has a certain standing in the game. 그러니까 지금까지 축구를 하면서 보여줬던 게,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서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이러한 손흥민의 팀 내 영향력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팀에 미치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손흥민이 대표팀에서도 리더라는 거, 그리고 나라에서, 조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아이콘이었던 것이 결국에는 이런 팀 내에서 영향력에도 좋은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손흥민 선수에게 주장을 주기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 주장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도 뭐 그런 것에 연연할 선수는 아니지만, 감독이 바뀌었고 또 새로운 시대의 토트넘을 맞이하고 있고 또 해리 케인까지 만약에 떠난다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팀 내 입지나 위상이나 어떤 그런 리더십의 필요성은 더 강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정말 해리 케인이 잔류한다면 케인이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케인이 떠난다면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좀 주장을 안 하더라도 감독이 공개적으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고, 또 오랫동안 또 알았던 사이 아닙니까? 뭐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2015년 호주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만났던 사이인데, 여러 가지들이 머물려서 손흥민 선수는 또 이적설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사우디의 거액을 거절했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팀 내에서의 입지가 더 공고해졌고 더 굳어졌고 더 지금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입지가 됐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의 그런 보도, 또 감독의 언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 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랫동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온 사람인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도 정말 잘 그걸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선수들 사이에서 이노머스 리스펙트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단순히 친근한 어떤 동료로서가 아니라 굉장히 리스펙트를 선수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파악을 했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요건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국내에서는 오히려 뭐 주장 얘기가 덜 나오는데 현지 매체들이 계속 손흥민 차기 주장설을 심도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팀 내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선수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요리스하고 해리케인을 빼면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 요건은 차고 넘친다고 보고요. 그게 본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다이어가 차면 잘 가능성이 솔직히 있습니다. 어쨌든 영국 선수고 다이어가 차면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완장 차면 더 뭔가 그 파이팅을 많이 외치면서 많이 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것 같은 이미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좋은 팀 내에서 확실히 많은 선수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 팀 내에서 오래 있었고 영향력이 있는 선수지만 다이어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뭐 주장보다는 그냥 부주장 케인이 됐든 손흥민이 됐든 누가 이렇게 주장을 맡으면 그 옆에서 주장을 도와서 같이 이렇게 좀 그 선도부장 역할을 하는 이런 이미지가 좀 어울리는 게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튼 토트넘은 올 시즌에 많은 변화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감독이 바뀌면서 완전히 지금 뭐랄까요 빅리그 없는 감독이 와서 코칭 스태프도 싹 바뀌어서 새롭게 팀을 좀 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 축구를 할지에 대한 지금 예측이 안 되고 있고 또 프리시즌 일정이 지금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추를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해리케인 이적설이 여전히 지금 불씨가 살아있고 호이비에르도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골키퍼가 요리스가 오랫동안 팀을 맡아왔었는데 지난 시즌 하반기부터 좀 변화가 왔던 것이 이번엔 또 완전히 새로운 골키퍼가 와서 변화를 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주장의 선임, 이게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하지만 시즌 개막 전에는 당연히 확정이 될 거라서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어떤 입지가 될지 이거는 그 프리미어리그는 보니까 또 주장 모임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공식적인 어떤 모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코로나 시대 때 보면 리버풀 주장이었던 그 핸더슨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뭔가 그 뭐랄까 선수들의 어떤 중지를 모으는 행동을 같이 하는 이런 또 단톡방이 있는 건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또 손흥민 선수가 주장 한 장을 차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상당히 또 의미 있고 관심이 가는 부분이 될 테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관심이 가는 소식이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